굉장히 무리한 것 같은데 했던 친구가 나는 이만큼 벌었어. 너는 왜 안 했어? 그리고 또 어른들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안 들어와도 될 시장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거는 우리 집값 가열에 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 중인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저는 IMF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과외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과외하려는 학생들도 거의 사라지고 막 잘 나가던 집들이 막 망하고 취직도 안 되고 막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그래도 가게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어요. 빚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외화 자금 쓰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그때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IMF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통해서 외환을 차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IMF 지원을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받잖아요. 쉽게 극복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극복을 했죠. 그때 했던 게 상징적인 의미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쌓아놨던 금을 꺼내서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우리나라 돈은 의미가 없고 금, 달러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제를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외국 기관에 넘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 경제 주체에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도 부채가 굉장히 많고 정부도 부채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때문에 40%대였던 정부 부채가 이제 50% 가까이 됐잖아요. 그만큼 정부 빚이 많이 늘어났고 기업들은 원래 이제 졌던 빚보다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 가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은 남아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가계부채가 있다. 근데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거는 우리 집값 가열에 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빚을 상환을 하면 좋은데 상환이 안 되니까 자본을 마련해서 빚을 줄여나가면 되는데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빚에 대한 이자가 또 생기잖아요. 또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 때문에 주택 문제 때문에 빚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유는 분양을 2, 3년 전에 했으면 그 분양한 대금을 우리가 그때 다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빚을 예정하고 낸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든가 잔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 얘기는 이미 팔린 집들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과거에 있는 집들에서 더 뭐 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 뭐 다른 걸 더 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미 팔린 집들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낼 여력이 없어요.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대출을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금은 원래 이제 시공사나 기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자금들인데 그게 빵꾸가 나면 거기에 돈 빌려줬던 은행들 그걸 믿고 건물을 지었던 회사들 이런 데들이 또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빠졌다는 건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산 것보다 오늘이 가장 쌀 때다 내일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주려면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면 계속 그렇게 돈을 이제 빌려서 집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영끌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고 이 영끌들은 제가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본을 축적을 하는 시간은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절대적인 금액도 크고 어떤 금리 여건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빌렸었던 그러면서 최대치를 빌려간 사람들이 집을 산 거예요. 그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싶은 건데 이러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던 게 작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가격을 조정해서 손해를 확정짓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는 과거에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고금리 상황이 오니까 처분을 하는 시점이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 형태가 됐는데 그렇게 들어와 준 게 정책자금 활용해서 들어와 준 수요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더 심한
영끌이냐. 과거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 30년 빚을 지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은 50년 빚을 지고 들어온 거예요. 금리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고 어떤 원금을 갚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형태거든요. 원금이 5억이면 이자를 10억을 내야 되는, 그리고 50년에 거쳐서 이걸 갚아야 되는, 이게 영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와도 될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행한 정책 자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예전보다 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기존의 돈을 빌린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여건이 더 좋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집값이 꺾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것 같은데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이익을 실현하고 나는 이만큼 벌었어. 너는 왜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또 어른들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좀 조정됐다는 시기에 지금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하면서 사는 거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정치 이슈화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리적인 부분, 이런 필요성이 갑자기 부각돼서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포시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보다는 인천에 더 가깝죠. 그리고 김포시가 이제 김포 신도시만의 김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쪽으로 이제 강화도 쪽 가깝게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규모 자체도 김포가 48만 정도 되죠. 30만이 넘어가면 독자적인 자족 도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갑자기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도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 편입을 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과가 다른 학생이 갑자기 어떤 과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 과에서 받아줄까? 하고 보니까 더 비슷한 전공의 학생들이 주변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건지 서울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뭐 구리도 들어오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한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인구 규모로 보면은 19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조금 가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에도 이제 손을 내미는 형태로 비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서울로 하지 왜 지방자치를 하고 왜 지역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눠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서울 시민이다. 이런 개념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지만 지금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쟁점화되고 이게 좀 더 현실화될 것 같이 느껴질 때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을 기대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소재하는 것과 경기도권에 소재하는 것 하면 이제 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쓰느냐 경기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회사 이미지가 갈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경계 지역에 있더라도 이제 서울에 있는 것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의 선호도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도 서울 서쪽으로 가장 끝에 있고 올림픽 대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강서구 쪽의 끝자락에서도 살짝 안으로 들어가준 끝에 부분만 이제 김포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검단이나 인천 쪽에 더 많은 면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조금 기대만큼 이게 모든 게 반영될까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일정 부분들이 이제 김포까지도 이제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던 사람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것도 이제 딜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서울 시민들이 별로 서울 도심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시설들을 김포 쪽으로 유치하는 대신에 뭐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찾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현실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사안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책적인 많은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이제 지금 이슈화가 되니까 이게 당장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 기대치, 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 자체가 넓고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래서 김포 신도시라는 형태로, 한강 신도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천이 땅이 굉장히 넓은데 검단 신도시, 청라, 뭐 송도, 이런 지역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런 지역들은 이제 기존의 구도심 대비해서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같은 거를 좀 더 계획을 통해서 깔게 되니까 조금 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는 설, 그리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이미 반영된 집값에서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까? 미미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기존에 내놓은 가격에도 안 팔리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그거보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인다고 해서 거래가 막 추격 매수가 일어나서 거래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워낙 검단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던 지역이고, 최근에 어떤 영끌 열풍이라든가 많은 이제 지원책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들어간 젊은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기존 사람들은 안 들어가던 지역에 새로운 수요가 높은 가격에 들어가져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이들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값을 주고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해보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최고의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거대한 몸집으로 키워서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 메가시티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지방에 많이 도입이 됩니다. 지방에서 어떤 한 도시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들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합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은 이미 과밀화가 넘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 자체도 워낙 많고, 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서울에 모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역행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이게 지방 분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그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를 주는 제도로서 이게 정착이 된 건데, 오히려 이제 이걸 다 합치는 형태로 가겠다. 그럼 서울에서 지금 김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포보다 훨씬 서울 접근성이 좋고 규모도 작고 어떻게 몸집도 작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리도 있고 또 뭐 과천 같은 경우도 뭐 20만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작은 도시들도 그럼 다 너도 나도 이제 서울로 다 편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서울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원하는 만큼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치나 어떤 자체적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슈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이슈화한 사람은 성공을 한 건데, 실현이 된다면 과연 그럼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인구와 또 어떤 세수를 다 뺏기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존에 속했던 사람들,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쪽의 입장에서 이 조율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실현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기 낳는 분들한테 이제 저리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이제 정책 자금으로 또 27조 정도 규모를 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가 워낙 줄고 있으니까 출산도 장려하면서 집을 모두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주는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애를 키우는 문제는 집을 사는 것과 또 다른 거거든요. 집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애를 낳는다? 그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를 낳으면 사실 집 말고도 들어갈 비용이 워낙 많거든요. 네, 다른 문제잖아요. 네.
GTX도 이 지금 김포 신도시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GTX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GTX가 그 광역 급행 철도잖아요.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도를 깐 게 GTX예요. 지리적으로 멀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멀어요. 서울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에서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겠죠. 지금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통해서 걸리는 시간 비용을 단축시키는, 시간 거리를 줄이는 형태가 이제 GTX란 말이에요. GTX로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GTX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 1, 2분에 한 대씩 오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수요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운행이 될 거고, 그럼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먼 거리에서 서울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리적인 위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고 무조건 서울에 20분이면 간다, 30분이면 간다, 도심까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또 GTX가 있는 역 인근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워낙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GTX를 깐 건데, 여기까지 접근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GTX를 시간 맞춰서 타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또 비용도 일반적인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비싼 값에 운임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여전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엄청난 GTX가 뚫림으로써 동탄이 20억이 되고,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집값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닌데 GTX가 뚫리는 지역만 이 가격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포 얘기나 GTX 얘기나 어떤 의도가 있죠. GTX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지역 시세로는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하죠. 그 분양을 하면서 새 아파트고 새로 대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GTX까지 들어온다. 일반적인 기존의 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분양을 했었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이걸 추진한 사람이 이걸 호응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어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일들에 과연 그런 현실적인 시장이 반영되고 작용될 수 있는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노선 자체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노선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량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요금을 어느 정도 부과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짓는 데 들어간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획된 거는 많아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추가하는 게 GTX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북 쪽에서 이제 동남 쪽으로 이어지는 A 노선을 가장 먼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계획은 다 돼 있죠. 다른 것도 B 노선도 있고 C 노선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인구도 유입이 되고 거기가 이제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나타나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럼 더 멀리 그 GTX를 설치하는 곳까지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갈 것인가,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현실화되는 게 더 늦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메인의 요소는 아니고, GTX가 뚫려요. 그러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선호도, 뭐 접근성은 차치하더라도 선호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수요로 조금 반영이 되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 GTX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있는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집들이고, 김포시가 김포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여전히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옥철이라고 불려지는 9호선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나, 그것도 일부 김포 신도시에 한한 거지 다른 김포 지역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도 없는, 이런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이 김포구가 되면 엄청 집값이 오를 것이다, GTX가 뚫리면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열된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분양가 자체도 이런 걸 반영해서 되게 높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보다 뭐 1.5배, 2배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로 분양을 했고 했으니까 과연 이게 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후에도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거라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장은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대출이 잠기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꺼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의 자금을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고 지금 대출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을 하니까 지금 다시 또 거래가 소강 상태에 빠졌잖아요. 또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금리가 뭐 내년 초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예전에 우리가 연끌했던 친구들이 썼던 3%대 금리 뭐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당장 뭐 한 1, 2년만 버티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계속 시장에서 내가 이걸 못 견디겠어서 시장에서 환가하려고 했을 때 바로바로 환가가 된다 이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대출을 활용해서 또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부담 자체도 워낙 크고 그게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